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2025년 10월 18일 ITQ 파워포인트 A형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파워포인트 공부하실 때 도형을 많이 좀 어려워하시는데요. 우선 여러분들이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여기 도형에 들어가 주셔서 요 사각형에 있는 요 도형과 그 다음에 이쪽에 있는 기본 도형에 있는 도형 있죠. 그리고 블록 화살표. 요 순서도에 있는 도형은 시간을 좀 내서라도 한 번씩 클릭하고 그려보고 클릭하고 한 번씩 그려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눈으로 식별하는 거랑 실제 그렸을 때의 모양하고 좀 구별이 돼요. 그래서 큼직하게 좀 그려보시게 되면은 좀 눈에 좀 익히실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도형이 좀 잘 안 들어와서 빨리 찾기가 어려워서 시간 단축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기출문제 한 몇 개에서 도형 슬라이드에 있는 6번 슬라이드 있잖아요. 그것만 반복해서 한 3, 4개를 계속해서 풀어보시다 보면은 중복되는 도형들도 있고 시험에 자주 출제되는 도형들이 한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 조금 더 도형 찾기가 수월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파워포인트에서 시간 부족으로 인한 또 도형 찾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은 먼저 도형을 눈에 익히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조금 투자를 좀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파이팅 하시고 우리 기출문제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들어가서 본인 자리에 앉았을 경우에는 제일 먼저 여기 보기에 가셔서요. 요 보기에 가주시게 되면은 요 눈금자라고 하는 거 있고 눈금선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눈금자예요. 눈금자 나와 있게 해주시면 되고 요 눈금선도 선택을 해 놓으시게 시게 되면은 위치 선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효율적으로 좀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슬라이드 마스터가 들어가는 위치 또 요 도형이 들어가는 위치를 여러분들이 좀 균형 있게 잡아서 작업을 하실 수가 있으니까 요 눈금선을 꺼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눈금선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태에서 저장하고 전송을 해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나는 이게 번거로워서 싫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끄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용지가 꼭 A4 용지로 변경을 해주셔야 돼요. 요 A4 용지로 바꿔주는 거는 우리가 어디에 가서 요 디자인을 가주시게 되면은 요 사용자 지정이 있죠. 여기에 가서 요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 보통 와이드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사용자 지정 슬라이드 크기에 들어가셔서 요 슬라이드 크기 용지를 A4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확인 누르고 맞춤 확인 한 번 더 눌러주시면 돼요. 그리고 요 머리글 바닥글이라고 하는데 들어가서 우리가 슬라이드 번호를 넣어야 돼요. 그래서 슬라이드 번호를 꼭 넣어 주셔야 되는데 여기 슬라이드 번호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요 슬라이드 번호를 작성합니다 라고 했는데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것도 미리 해놔 주셔도 됩니다. 요 텍스트라고 하는 그룹에 가면은 요 머리글 바닥글이 있어요. 여기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보면 요 슬라이드 번호라고 있죠. 요것만 체크하시면 안 돼요. 요것만 체크하면 슬라이드 1번에도 번호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1번에는 생략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요거 때문에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놔 주셔야 돼요. 제목 슬라이드에는 뭐가 안 나오게 요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여기 체크를 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글 바닥글에서 슬라이드 번호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 안함에 체크해 주시고 모두 적용을 눌러 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2번 나왔죠? 하지만 여기 1번에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이걸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뭐를 해주셔야 되냐면 제가 여기에서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도형을 만약에 그리게 되면은 요런 색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색상으로도 여러분들이 다 도형 작업을 하셔도 되지만 너무 조금 어두운 계열이잖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요 테두리도 파란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도형의 채우기 색상을 조금 연한색으로 좀 변경을 해놔 주세요. 연한색으로 바꿔주시고 윤곽선의 색깔도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좋고요. 여기 안에 글자를 쓰면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나옵니다. 근데 파워포인트 문제의 대부분의 색상은 글꼴 색상은 검정이에요. 흰색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글꼴 색깔은 검정이기 때문에 미리 검정으로 바꿔놔 주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기본 도형으로 설정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거를 체크해 놓으시면 돼요. 오른쪽 버튼 눌러서 기본 도형 설정을 해놔 주시게 되면 얘를 지우고
다시 도형을 그리면 이 색깔로 유지가 돼서 나옵니다. 여기는 파워포인트를 종료하기 전까지는 요게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 이렇게 작업을 해놔 주시면 좋습니다. 그죠? 그럼 요거는 이제 제가 지우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A4 용지로 이제 바꿔져 있는 상태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주의사항을 또 한번 보시면 슬라이드 도형이라든가 개체에 이런 도형이나 개체에 출력 형태와 다른 뭐 그림자라든가 외곽선이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문제에 나와 있는 걸 넣어주면은 상관은 없겠지만 없는데 필요치 않은 것들이 선택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감점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럴 경우에는 뭐가 된다? 감점이 된다라는 거.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글꼴색은 검정 또는 흰색이어야 돼요. 검정 또는 흰색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컬러 프린터가 아니더라도 글자 색상은 검정인지 흰색인지 구별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이제 있는데요. 슬라이드가 우리가 6개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6개를 만들었을 때 내가 시간이 부족해서 만약에 텍스트 슬라이드를 못했다. 그러면 표 슬라이드를 3번에 하시면 안 됩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에 해야 되는 슬라이드를 정확하게 맞춰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내가 못한 슬라이드를 건너뛰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그럼 저장하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요 찾아보기 들어가 주시게 되면 당연히 문서가 나오고 여기 ITQ라고 하는 폴더 나오죠? 여기 들어가 주셔서 여러분들의 수험번호 8자리에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름을 정확하게 적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렇게 여기에 수험번호 빼기 이름이 처음부터 끝까지 나오고요. 한 슬라이드가 마칠 때마다 저장 버튼을 눌러서 여기는 요 저장 버튼을 눌러서 본인 컴퓨터에 잘 저장이 되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1번을 이제 해야 되는데 1번이 이제 표지 디자인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표지 디자인을 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게 뭐예요? 요 슬라이드 마스터입니다. 요 슬라이드 마스터를 꼭 해주셔야 되는데 요 슬라이드 마스터는요. 여러분들이 2번과 6번 슬라이드에만 만들어야 돼요. 요 표지 디자인은 슬라이드 마스터가 적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보시게 되면은 제목의 글꼴을 어떻게 해라, 그림 로고는 어떤 거 넣어라 라고 하는 게 나와 있죠. 그래서 글꼴이 궁서, 사진, 흰색, 가운데 맞춤,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표지 디자인을 보고 작업을 하면 안 되고요. 우리가 2번에 있는 목차 슬라이드를 보고 작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도형이 이 부분과 여기 아래에 있는 이 부분이죠.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 번호는 이미 넣었었고 그럼 이제 뭐만 여기는 상단에 있는 도형과 여기는 로고만 집어넣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하는 곳은 어디에 들어가서 우리가 보기에 가주시게 되면은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라고 나와 있죠. 요 보기에 가서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 슬라이드 마스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눌러주시고 그리고 나면은요 여러분들 여기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냐면 우린 여기를 선택을 해야 돼요. 제목 및 여기가 제목이고 여기가 내용창이에요. 제목 및 내용에 해당하는 요 레이아웃을 선택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빨간색 테두리가 나오면 얘가 선택이 됐다라는 거예요. 여기다 이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이제 눈금선이 있기 때문에 슬라이드 마스터에 들어가는 상단 도형은 여기 한 칸, 두 칸에다 작업을 해주시면 딱 맞고요. 그 다음에 여기 아래쪽에 있는 요 칸에다가 요 로고 그림이 들어가면 딱 맞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 부분에다가는 이제 본문에 나오는 문제들을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먼저 여기 아래에 있는 요 아래에 있는 도형을 먼저 그려야 되겠죠? 요게 이제 이렇게 한쪽이 이렇게 파였고 여기가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죠. 그래서 요 도형은 우리가 도형을 이제 잘 찾아주셔야 되는데 여기는 이제 블록 화살표에 가면은 요거예요. 그죠? 이렇게 갈매기형 수장을 요 아래쪽에다가 맞춰서 쫙 그려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미세하게 사이즈를 조절을 해야 되거나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떤 거를 Alt키를 누르고 조절을 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주시고 여기에서 윤곽선은 없음으로 해주셔야 돼요. 윤곽선은 없음. 윤곽선은 없음으로 꼭 해주셔야 되고요.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위에 있는 요런 도형을 육각형으로 하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육각형이 아니고요. 여기 선분을 세봐요. 하나, 둘, 셋,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가 되는 거예요. 그죠? 팔각형입니다. 여러분들 팔각형. 요거 틀리시면 안 돼요. 육각형으로 하시면 팔각형이 8이죠? 눌러서
왼쪽과 오른쪽에 한 칸씩 떼고 만들어 주시면 돼요. 왼쪽과 오른쪽에 한 칸씩 떼고 이렇게 크기를 딱 여기에 맞춰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맞춰 주시고 요 부분을 색깔을 좀 요거는 진한 색으로 이렇게 바꿀 거예요. 이렇게 바꿔 주시면 되는 거고 윤곽선은 또 어떻게 돼야 돼요? 없어야 돼요. 윤곽선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도형이 완성이 됐고요. 글씨를 여기에다 이렇게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돼요. 이거 목차라고 입력을 하시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2번, 3번, 4번에 들어가는 제목의 내용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글꼴만 바꿔주는 거예요. 요거 바꿔주는 거는 요 아래에 있는 텍스트 상자 있죠. 요 상자를 여러분들이 맨 앞으로 가져오면 돼요. 요 상자를 어디로 갖고 온다? 맨 앞으로 가져오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이쪽에 있는 부분을 궁서 40의 흰색으로 하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홈에 가서 궁서로 바꿔주시고 40으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줘요? 흰색의 가운데 정렬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요 팔각형 안에 잘 안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를 드래그해서 옮겨도 되지만 드래그해서 잘못 옮기다 보면은 아래에 있는 팔각형이나 요 갈매기형 수정이 움직여질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동그라미로 만들어 놓은 요 부분 있죠? 요 부분을 이렇게 크기를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팔각형의 높이랑 같게끔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로고 3번을 넣어서 연보라색을 투명색으로 설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처럼 만들어 줘야 되기 때문에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 요 그림에 들어가 주시고 이 디바이스에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우리 문서에 ITQ 폴더로 들어가야 된다라고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요 문서에 요 ITQ 폴더로 들어가면 요 픽처 보이죠? 요 픽처 안에 로고 3번입니다. 요거 선택하시고 삽입을 눌러주면 이렇게 나오는데 요 보라색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요 맨 끝에 있는 요 그림을 선택하면 마지막에 이렇게 그림 서식이라고 하는 메뉴가 나오죠. 그 여기 조정이라고 하는 곳에 가면 요 색이 있어요. 요 색을 눌러주시고 투명한 색 설정 눌러주신 다음에 요 보라색을 눌러주면 요 색깔이 빠집니다. 그리고 줄여주신 다음에 여기 위치에다가 보시고 잘 갖다가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넣어주시게 되면은 모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빠져나갈 때는 여기 슬라이드 마스터 메뉴가 만약에 선택이 안 되어 있다라고 하면 선택을 해주시고 요 끝에 있는 마스터 보기 닫기를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빠져나가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하나가 있으니까 이제 슬라이드를 추가를 하셔서 총 몇 개를 추가를 해주시면 돼요? 5개를 추가를 해서 6개가 나오게끔 만들어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슬라이드가 총 몇 개가 있어야 된다? 6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보면 로고 나오고 그 다음 슬라이드 번호 나오고 또 6번도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럼 이제 1번부터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우선 일단 저장을 한번 할게요. 그죠? 마스터가 끝났으니까 저장 버튼을 해주시고 이제 1번에 있는 우리 표지 디자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표지 디자인에는 우리가 뭐가 있냐면 도형 안에 그림 넣는 거, 그 다음에 워드 아트, 그 다음에 로고 넣는 거 있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필요가 없기 때문에 드래그를 해서 딜리트키 눌러주면 지워집니다. 그래서 이 1번은 꼭 무조건 제목 슬라이드를 만들어야 돼요. 그래야 여기 슬라이드 번호가 나오지 않습니다. 이 도형은 지금 오각형 같은데요. 우리 여기 오각형을 한번 선택해 볼게요. 요 블록 화살표에 있는 이 오각형이죠. 네, 요거를 선택을 해주셔서 끝에부터 쭉 그려주고 여기 눈금자가 있으니까 중간까지 와야 된다라고 하면 여기에 중간에 있는 요 0이 있잖아요. 이 눈금 선이 여기에 눈금자가 딱 있으니까 요 중심을 맞추기가 수월하죠. 그죠? 더 나갔다 그러면 더 옆으로 가면 되지만 지금 반 정도 온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1번이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는 거는 세부 조건에 뭔가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부 조건에 이 문제 나와 있죠. 그림 몇 번을 넣어주래요? 3번. 그리고 투명도. 그리고 부드러운 가장자리를 넣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선택한 상태에서 이 도형 채우기로 가야 돼요. 그러면 이 그림이 나옵니다. 삽입의 그림이 아니에요. 도형 채우기에 이 그림으로 가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파일에서 눌러주신 다음에 지금 이 그림 3번이죠. 그리고 삽입을 눌러주게 되면은 여기 안에 쏙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쏙 들어가게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가서 투명도로 바꿔주셔야 되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주시게 되면은 요 그림 서식에 가서 보시면 여기 가서 여러분들 요 채우기 있죠. 요 채우기에 들어가면
여기에 갔을 때 이 투명도가 보여요. 그래서 여기 투명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얘를 얼마로 바꿔주면 된다? 50으로 바꿔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죠? 50으로 바꿔주시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효과 있죠? 여기 효과에 들어가 주셔서 요 그림자 여기를 그림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가장자리, 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여기 보이시죠? 요 부분을 들어가 주셔서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 그러니까 이 5포인트가 요거예요. 그죠? 요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에 요 채우기에서 투명도 넣어주시고 여기 효과에 들어가서 요 부드러운 가장자리 5포인트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요 워드 아트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에 있는 요게 이제 워드 아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워드 아트는 요 삽입에 가주시면 돼요. 삽입에 가면은 이렇게 요 텍스트라고 나와 있는 곳에 이 워드 아트가 있어요. 워드 아트 요걸 눌러서 이 중에 아무거나 선택해 주시면 되는데 연습을 할 때 맨날 선택했던 걸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시험 볼 때도 이렇게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 있는 거에는 지금 여러 가지 서식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는 거 여러 가지 서식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 아래쪽에 보면은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라고 나와 있는 거 있죠. 얘를 눌러서 이거를 지워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여기 도형 서식에 가면 삽입해서 우리가 이 워드아트를 삽입을 하고 나면 맨 끝에 도형 서식이 나오잖아요. 다시 여기 워드아트 스타일에 들어가서 맨 밑에 있는 워드아트 서식 지우기를 꼭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한번 눌러 볼게요. 얘를 눌러주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얘를 지우고 내용을 써주시면 되죠. OTT 대문자, 소문자 구별하셔야 됩니다. 띄어쓰기 해주고 S, E, R, V, I, C, E 이렇게 적어주신 다음에 커서가 뒤에서 깜빡거리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장자리를 클릭을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가장자리를 클릭을 해놔 주시고 클릭을 해주시고 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쪽으로 가주시면 됩니다. 가서 이쪽에 보시게 되면은 요 화면이 나올 거예요. 그죠? 요거를 이제 바꿔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기 워드아트 여기 스타일에 가서 보면 요 맨 아래쪽에 텍스트 효과가 나오잖아요. 요 부분을 눌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환, 요 변환을 수축 아래쪽이래요. 수축 아래쪽. 수축 아래쪽을 여러분들이 찾으셔서 그거를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수축 아래쪽. 그죠? 요거를 눌러주시면 되고 가끔가다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는 2016 버전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우리는 요 대괄호로 되어 있는 걸 확인 안 하시면 되고요. 21 버전으로 보시는 분들은 위에 거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바꿔주시고 텍스트 반사가 있으니까요. 또 들어가서 전체 반사 터치 요 전체 반사 요거를 말하는 거죠. 요걸 눌러주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나서 홈에 가서 이제 글꼴을 바꿔주는 거예요. 글꼴은 도듬이다. 도듬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도듬.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상태에서 글꼴이 여기 다 등록이 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굴림도 이렇게 하나 등록을 해놔요. 그래서 지금은 뭐다? 도듬이다. 그래서 글꼴이 굴림이라든가 도둠이라든가 궁서가 자주 나오니까요. 최근에 사용한 글꼴에서 이제 선택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굵게. 그리고 사이즈는 이제 늘려주시면 돼요. 사이즈는 늘려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게 되면 모양이 좀 예쁘게 만들어졌네요. 네, 그림은 이제 로고 3번이에요. 로고 3번에 들어가는 위치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서 여기 이미지에 그림에 들어가 주신 다음에 로고 3번으로 들어가 주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색에 가서 투명한 색 설정으로 해서 빼주시면 되고요. 크기를 줄여주세요. 이렇게 줄여주시고 너무 붙은 것 같다 그럴 때는 방향키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게 되면은 예쁘게 잘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눌러 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2번 목차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차 슬라이드 2번으로 가주시고요. 이렇게 1번에서 2번으로 슬라이드가 바뀌면 바로 먼저 내용을 입력을 해주세요. 여기다 목차 적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상단에 있는 문제를 보셔야 되는데 여기에 보면은 전체 글꼴은 굴림의 24고요.
도형의 선이 없습니다. 요 도형의 선이 없는 거는 슬라이드 마스터하고 여기 있는 도형들에 여기 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시고 안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거. 여기 1, 2, 3, 4라고 나와 있는 곳은 글씨 색상이 뭐예요? 흰색이에요. 그죠? 이 흰색도 여러분들이 변경을 꼭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먼저 요거를 만들기 위해서 요 상자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자는 지워주시고 요 L자 도형이네요. 그죠? L자 도형을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에다가 여기서 그림이 들어가야 되는 거 한 4칸 정도 남겨놓고요. 이렇게 L자 도형을 여기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좌우가 바뀌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 도형 서식에 여기 정렬 부분 있죠. 요 도형 서식에 세이프 형식 이런 데 나와 있는 요 메뉴에서 요 정렬에 요거 회전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를 좌우 대칭을 해주셔서 바꿔주시면 되고 윤곽선이 없어야 돼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거는 요 도형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육각형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들어가서 요 육각형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겹치게 그려주시면 되는 겁니다. 육각형. 그래서 요 도형은 조금 진해야 돼 있고 진하게 만들어주고 윤곽선을 없음으로 요거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이동을 좀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동을 좀 해주시고 아래로 좀 내려주시고 그리고 이게 크기가 너무 큰 것 같다 그러면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한 요 정도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안에 글씨를 써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 텍스트 상자를 하나 만들어 주셔야 돼요. 기본 도형의 첫 번째에 있는 요 텍스트 상자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굴림에 24로 만들어 주시고 여기에다가 OTT를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를 잘 잡아 주시고 잘 잡아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도형도 글꼴이 안 바뀌었잖아요. 얘도 굴림에 24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만들어 놔야 돼요. 그리고 글자 색깔도 무슨 색깔로? 흰색으로 바꿔 놔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쭉 드래그를 해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아래로 수직으로 복사할 때는 Shift 키하고 컨트롤 키 눌러주면 돼요. 컨트롤 키하고 Shift 키 눌러서 드래그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컨트롤 Shift 눌러주시고 간격을 잘 보면서 간격을 이렇게 보시면서 드래그를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다 글자 써주면 되죠. 1, 2, 3, 4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I자 모양이 나와야 돼.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다 글씨를 쓰려고 하면 얘가 이렇게 움직여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갖다 놔을 때 I자 모양이 이렇게 나오면 그때 클릭하세요. 그러면 커서 안에 깜빡깜빡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여기도 I자 나왔을 때 클릭하고 앞에 국내를 먼저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띄어쓰기 해주고 서비스 비교 또 여기도 앞에 쓰고 국내 그리고 한 칸 띄고 뒤에 가서 시장 규모 그리고 또 I자 눌러주신 다음에 서비스의 특징 이렇게 적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번하고 이제 2번이 있다라는 건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죠. 1번은 여기에다가 슬라이드 4번을 연결을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렇게 I자 모양이 나왔을 때 드래그를 해주시고 삽입에 가서 우리가 요 링크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럼 어디? 현재 문서로 가주셔야 돼요. 얘는 어디로 가야 된다? 현재 문서에 가서 슬라이드 몇 번? 4번이에요. 그죠? 현재 문서 슬라이드 몇 번? 4번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은 이렇게 색깔이 바뀌어요. 그리고 그림은 5번을 눌러서 자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삽입에 들어가서 이미지에 그림 들어가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우리가 그림 몇 번? 5번. 이 5번을 선택을 해주시고 잘라야 돼요. 어떤 그림만 남게? 요 그림만 남게. 그래서 맨 끝에 그림 서식에 자르기가 나오죠? 자르기 눌러주면 이런 테두리 모양이 나왔을 때 이렇게 잘라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잘라주시고 그냥 이동하면 안 돼요. 바깥쪽을 클릭을 하고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위치가 잘 맞게끔 조절을 해놔 주셔야 돼요. 이 정도로 갔습니다. 그죠? 이렇게 위치가 너무 생뚱맞게 안 맞으면 감점이에요. 이 그림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이건 감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위치까지 여러분들이 세밀하게 좀 살펴보시면 돼요. 저장 버튼 눌러주시고 이제 3번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눌러서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1점 그 다음에 OTT 대문자죠. 대문자 OTT
그리고 서비스란 이렇게 여러분들이 작성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요 텍스트 동영상 슬라이드를 할 때는 제일 먼저 해야 되는 부분이 요 상자의 크기를 늘리거나 줄여도 글자 크기가 지정이 된 게 변하지 않게끔 해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요 오른쪽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텍스트 효과 서식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얘를 눌러주셔야 돼요. 텍스트 효과 서식에 들어가서 요쪽 끝으로 가주시게 되면은 여기에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텍스트 효과 서식에 가서 요 자동 맞춤 안함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을 해주시고 작업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넘치면 텍스트 크기 조정이 되어 있으면은 얘를 늘리거나 줄인다 라고 하게 되면 크기가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선택을 꼭 해놔 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요런 문단, 이게 이제 뭐 1수준이라고 하고 요 문단을 우리가 2수준이라고 하면 되는데 2수준의 내용이 많으니까 2수준에 맞춰서 작업을 한 다음에 1수준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글머리 기호를 바꿔야 되겠죠. 요 단락 부분에 가서 글머리 기호를 바꿔주시고 저는 띄어쓰기를 먼저 안 하고 내용을 그냥 쓸 거예요. What is 그리고 OTT 그 다음에 OTT 그 다음에 S 대문자 소문자 구별 잘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감점이 없겠죠. 그래 엔터를 눌러주시고 한 수준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요 한 수준 들어갈 때는 무슨 키를 눌러야 돼요? 탭이에요. 탭 그죠? 탭 키를 딱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글머리 기호를 또 어떻게 해요? 변경을 해주신 다음에 내용을 또 써주시면 돼요. 띄어쓰기 안 하고 그냥 쓸 겁니다. 내용을 먼저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입력이 다 됐으면요. 여러분들이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하세요. 요거는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엔터 누르면 안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 글머리 기호는 요 하나만 나와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놓고 만약에 이렇게 놓고 엔터를 누르면 얘가 이렇게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엔터를 누르시면 안 된다라는 거. 이어서 입력을 해주시면 저절로 아래로 내려옵니다. 가장자리 선택을 하시고 우리가 홈에서 글꼴을 우선 뭘로 바꿔요? 굴림. 굴림의 크기는 얼마다? 20이에요. 20. 그리고 줄간격이라고 하는 거를 꼭 뭘로 바꿔야 된다? 1.5줄로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만 제목 부분만 1수준에 해당하는 부분만 크기를 24로 바꿔주고 굵게 그죠? 굵게 하고 1.5줄이 이미 되어 있죠. 그런데 여기가 너무 붙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이때 여기서 띄어쓰기 한 번만 해주시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놔주면 되는데 이쪽 끝이 맞아야 되겠죠. 그런데 지금 끝이 잘 맞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래만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이거를 그대로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복사를 해주신 다음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뭐를 하냐면 여기다가 한글을 써주세요. 여기에다가 OTT 서비스의 정의다. 그리고 앞에 있는 이 내용들은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지워주시면 되겠죠. 밑에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클릭을 해놓고 먼저 인터넷을 이렇게 써주시고 나머지는 다 어떻게 해요? 한꺼번에 지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용을 다 입력을 해주신 다음에 여기는 서식은 그대로 다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여기 조절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보면 미디어가 내려가야 되니까 이 상자를 이렇게 줄여서 여기를 맞춰야 돼요. 그죠? 이렇게 미디어 이렇게 해서 맞춰서 조절을 해주시면 유통이 확대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이렇게 조절을 하는데 너무 맞추기가 좀 어렵다 그럴 때는 여기 모바일까지라고 나와 있는 이 부분 있잖아요. 얘가 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이걸로 조절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시면은 여기다 클릭을 해주시고 그냥 엔터를 눌러주면 이게 생기잖아요. 글머리가 어떤 걸 눌러준다? Shift 키 누르고 엔터 눌러주면은 이렇게 나눠져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내려주시고 너무 좀 붙어 있는 건 아니까 위에 거 이렇게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방향키로 좀 위로 올려주셔서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1번에 있는 우리 동영상을 삽입을 해줘야 되겠죠? 요 미디어에 들어가서 비디오 여기 들어가 주신 다음에 이 동영상을 넣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동영상을 넣어 주셔서 이쪽에다가 위치 잘 보고 갖다 넣어 주시고 요 1번이 있다라고 하는 건 세부 조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 1번에 보면은 자동 실행 반복 재생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재생 탭에 들어가서 요 재생 탭을 눌러 주셔서 여러분들이 어떤 거 요 비디오 옵션이라고 하는 곳에 반복 재생 그리고 마우스 클릭이 아니라 뭐예요? 자동 실행입니다. 그죠? 요 부분을 여러분들이 꼭 반드시 어떻게 해요?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죠? 요 재생에 들어가서 요 비디오 옵션이라고 하는 부분에서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러면은 이제 다 완성이 된 거예요. 더 저장을 눌러놔 주시고 이제 4번에 있는
표 슬라이드. 여기서부터는 점수 배점이 이제 80점으로 높아집니다. 클릭을 해주시고 2점 국내. 여러분들 입력을 하는데 지금 글씨가 파란색으로 보이는데 나중에 흰색으로 바뀌잖아요.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쪽에 요게 작업 표시줄에 보면은 요 글자 자판이 이제 하로 되어 있어요. 제 거. 그래서 요걸 눌러서 요 한국어 마이크로소프트 입력기라고 바꿔주시게 되면은 요걸로 이렇게 선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쵸? 그래서 써주면은 이제 제대로 보일 겁니다. 국내. 그 다음에 OTT 서비스 비교 이렇게 나타나죠. 네. 그래서 입력하면서 글자 색깔이 제대로 보여야 여러분들 작업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을 겁니다. 상단에 있는 메뉴를 보니까요. 여기 나와 있는 전체 글꼴은 도둠의 18이래요. 요거 잊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게 이제 표고 위에 있는 게 상단 도형, 좌측 도형이에요. 그래서 표는 하나, 둘, 셋, 4칸이에요. 4칸. 4칸에 몇 줄이다? 2줄이죠. 4칸에 2줄이 된다. 그죠? 그래서 표를 먼저 만들 겁니다. 요거 눌러서, 요 표를 눌러서 4칸에, 12칸입니다. 행이 2줄이에요. 그죠? 그래서 확인을 눌러주시면 요렇게 나타나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크기 조절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을 눌러서 크기를 조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아래로 쭉 내려서 요 슬라이드 번호를 가리지 않을 정도로 딱 조절을 해주시고 또 요 부분을 딱 조절을 해주세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2칸 반 정도, 그러니까 1칸 반 정도. 그래서 여기는 1칸, 2칸 반 정도. 그죠? 좀 더 와야 될 것 같다 그러면 좀 더 와도 요 정도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요 3번이라고 하는 세부 조건은 요 테마 스타일 강조 5번을 넣으라고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요 표 스타일에 가서 여기 눌러 주셔서 테마 스타일 강조 몇 번? 5번이에요. 그런데 색깔이 한 가지 톤이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요거 하고 나서는 요 머리끈 행과 요 줄무늬 행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에 체크되어 있는 게 어떻게 돼야 된다? 빠져줘야지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요 부분에 체크를 해서 풀어놔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글꼴을 바꿔야 되겠죠. 홈에 들어가서 도둠에 전체가 다 선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도둠에 18. 그리고 정렬을 요 가로 가운데 정렬해 주시고 또 높이도 요 텍스트 요 맞춤이라고 나와 있는 요 부분도 뭐로 바꿔준다? 중간으로 바꿔주셔야 글씨를 입력을 하면 요 정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표에서 이제 감점이 되는 부분은 이제 어디에 해당이 되는 거냐면요. 지금 보면은 이쪽에 보면은 좀 줄이 이렇게 간격이 좀 있어 보이죠. 근데 여기는 좀 붙어 있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줄 간격을 1.5줄로 넣어 주시면 돼요. 줄 간격 1.5줄 넣어주면 좀 벌어집니다. 그리고 여기가 조금 더 좁은 것 같다 그러면 이걸 이렇게 넓혀 주시면 돼요. 이렇게 줄이면 돼요. 줄여 주시고 요 아래로 얘를 내려주게 되면은 조절이 또 이렇게 밸런스가 좀 약간 다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은 여기 OTT가 안 나와요. 그죠? 그래서 여기를 딱 맞춰야 돼요. OTT 오리지널 콘텐츠 사용자 수. 그리고 여기도 또 맞춰야 되니까 옆으로 이렇게 당겨줘야 되겠죠. 콘텐츠 더 당겨야 돼요. 이렇게 돼야 돼요. 그죠? 이게 안 맞으면 틀리는 겁니다. 회원, 제공, 중개, 럴 확대 맞아야 되고 송, 츠 여기도 어떻게 돼요? 채널 서비스가 여기 와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도 칸이 좀 더 넓어져야 되니까 이렇게 조절을 좀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렇게 맞아졌어요. 이게 안 맞으면 이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표 안에 입력된 내용들이 잘 맞춰져 있는지 확인을 꼭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좀 표의 내용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상단 도형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도형에 있는 거는 바닥에 있는 거, 요 초록색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양쪽이 어떻게 됐어요? 잘린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요 크기에 맞춰서 딱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고 미세하게 사이즈가 안 맞는다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신 다음에 얘네들을 복사를 쭉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복사를 하고 안 맞으면 약간씩 좀 맞춰가면서 조절을 해주시는 게 좋겠죠. 이렇게 안 맞는 부분들이 있을 거예요. 칸이 다 크기가 동일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조절을 잘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넷플릭스 티빙이라고 나와 있는 거는 눈물방울이잖아요. 그런데 요거 그릴 때 잘 그려야 돼요. 이 아래쪽에 있는 얘랑 크기가 딱 맞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쵸? 크기가 딱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아래쪽에다 내려서 조금 내려서 그려주셔야 돼요. 이렇게 내려서.
이렇게 내려서 요 정도 크기에 맞춰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색깔이 겹치니까 좀 다른 색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렇게 색깔을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사를 해놔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만들면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 바로바로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시면 되죠.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 조절을 해놔 주세요. 이렇게 맞춰주시고 또 컨트롤 시프트 눌러서 사이즈가 안 맞으면 조절을 해놔 주신 다음에 내용을 써주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웨이브 그리고 쿠팡 플레이, 그죠? 쿠팡 플레이인데 이제 이런 부분이 문제예요. 요 글씨를 썼는데 여기가 좁다 보니까 이게 안 맞잖아요. 그러면 이 표 크기가 더 조절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제가 여기를 조금 더 키워서 요 부분에 있는 요 칸을 조금 더 어떻게 돼야 돼요? 이쪽으로 좀 갈 수 있게끔 조절을 좀 더 해줘야 돼요. 그래야 저 쿠팡 플레이라는 글자를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얘네들은 옆으로 좀 이동을 해주셔야 되고 이런 경우들을 맞추는 게 여러분들이 잘 맞춰서 글자가 한 줄로 딱 들어갈 수 있게끔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 그럴 때는 표 크기가 조절이 돼야 되겠죠. 여기는 TV, 그죠? 그 다음에 이쪽은 넷플릭스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너무 치우쳐진 것 같다 그러면 전체를 이렇게 선택을 해서 옆으로 이렇게 좀 이동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반드시 여기 끝이 맞는지 확인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 옆에 있는 좌측 도형은 우리가 이렇게 가셔서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아요. 요거. 그죠? 요 도형을 여기 크기에다가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데 딱 맞춰서 그려주시면 되는데요. 살짝만 해주시면 되는데 요 2번이 있잖아요. 요 2번은 1번은 상단 두 개의 도형의 조합이고 여기는 그라데이션이 선형 아래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선택을 하고 우리가 여기 그라데이션에 선형보다 여기 아래쪽으로 가주셔야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아래로 복사를 해주시면 됩니다. 복사를 해서 크기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시고 크기를 맞춰서 늘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요거는 특징인데 이제 여기에 내용이 다 들어가야 되죠. 요 가격. 그쵸? 가로 열고 기본 슬래시 표준 그리고 엔터 눌러서 슬래시 프리미엄이라고 써서 내용이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작업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됐고요.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요. 표 안에다 커서를 클릭하면 도둠으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은 맑은 고딕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글꼴을 다 바꿔주기 위해서 바깥쪽부터 쭉 드래그를 해요. 이렇게 드래그를 하실 때 슬라이드 번호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이 상태에서 다시 한번 도둠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럼 상단 도형과 좌측 도형만 바뀐 겁니다. 제가 이거를 궁서로 눌러도요. 여러분들 표 안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어요. 지금 상단 도형과 좌측만 바뀌기 때문에 당연히 표는 우리가 미리 아까 해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둠으로 바꿔주시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완성이 이제 된 거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한번 해주시고 이제 우리가 5번 슬라이드 차트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가서 먼저 바뀌면 뭐부터 써야 된다? 제목부터 3점 국내 그 다음에 OTT 그리고 시장 규모,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뭐다? 시장 규모를 적어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나서 이제 요 차트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점수가 이제 100점이에요. 그래서 여기 있는 상단에 있는 걸 보면은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차트 종류는 글꼴이 도둠의 16 외곽선. 요 외곽선이라는 건 여기 있는 요 검정 요거를 말해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전체 글꼴은 도둠의 16이고 요 제목의 글꼴만 이제 따로 바꾸라고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차트를 만들 때는 우리가 어디 요거 눌러서 차트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묶은 세로 막대형이고 확인을 눌러 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엑셀 창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요거를 우리가 여기서 요거로 갈 거예요. 여기 눌러 주셔서 선택을 해 주시게 되면 다시 엑셀 창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이게 너무 크니까 제가 좀만 줄여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줄여 놓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지금 보시게 되면은 이쪽에 나와 있는 2023년도라고 나와 있는 요 연도는 항목에다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는 계열이 두 개예요. 시장 규모라고 나와 있는 요 내용은 계열 1번에다 입력하시고 전년 대비라고 나와 있는 거는 계열 2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계열 1번과 2번을 입력해야 되는 칸이 넓잖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여기 두 군데를 이렇게 B열과 C열을 이렇게 범위를 이렇게 지정하고 끝에서 이렇게 넓혀요. 좀 많이 넓혀도 될 것 같아요. 글씨가 다 들어가야 되니까. 그럼 항목 1번부터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그쵸? 엔터 눌러주시고 2024년, 그다음 2025년, 그리고 엔터를 눌러서 2026년, 그 다음에 2027년입니다. 그죠?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엑셀을 안 하시는 분들은 요 2023년만 입력하고 아래로 이렇게 채우기를 해주면 같은 1년씩 일씩 증가가 됐기 때문에 채우기들이 적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계열 1번을 이제 입력을 하셔야 되는데 시장 규모 가로 열고 그 다음에 억하고 띄어쓰기가 한 번이 되어 있어요. 그런 다음에 5.6이죠. 5.6 정확하게 써야 돼요. 6.1 그죠? 그 다음에 6.5 그리고 6.7 그 다음에 7.2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고요. 계열 2에다가는요. 여기에다가는 전년 대비 증감률이에요. 증감률. 그죠?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면 되는데 여기는 내용이 지금 퍼센트에다가 소수점에 한 자리가 나왔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를 범위를 지정해서 내용을 좀 지워주시고 딜리트 키 눌러주면 지워지고 여기 퍼센트가 있습니다. 요 퍼센트를 누르고 소수점 한 자리를 늘려요. 이게 늘어나는 거예요. 0이었다 0이 두 개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들이 범위를 먼저 지정하고 이렇게 범위를 지정을 하고 퍼센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 소수점 자릿수를 한번 어떻게 한다? 늘려준다. 그리고 나서는 그대로 입력하면 돼요. 6.1 그럼 그대로 나타납니다. 6.1 그 다음에 9.0 7.2 3.3 7.5를 그대로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 차트 하실 때 요 퍼센트 입력이 잘못돼서 차트의 그래프 모양이 이상해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요 시험에서 요 A형에서는 요 차트에 요 퍼센트 입력하는 부분이 핵심인 것 같아요. 요 부분에서 조금 많이 틀리신 분들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요 부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요 계열 3은 안 나와도 되는 거니까요.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렇게 X를 닫아 주시게 되면은 요런 모양이 나왔잖아요. 그런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여기에서 눈금선, 여기 눈금선이 없어요. 그리고 우리 여기 범례도 없어요. 이게 이제 범례인데 범례도 없기 때문에 얘하고 얘는 빼주는 거예요. 그 대신 여기 테이블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선택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테이블 선택을 하고 얘는 플러스 시키고 체크 나오게 하고 얘네들 범례하고 추세선에 있는 거는 빼버리시면 돼요. 그죠? 그런 다음에 위에 있는 걸 해주는 거예요. 도둠에 홈에 들어가서 도둠으로 바꿔주시고 크기를 얼마로 바꿔요? 16으로 바꿔주시고 외곽선을 뭐로 바꿔준다? 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부분이 해결이 된 겁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문제를 보시고 여러분들 문제를 보시고 요 차트 제목 여기죠. 요 차트 제목을 선택을 해주신 다음에 굴림으로 바꿔주시고 크기 얼마예요? 24로 바꿔주시고 굵게 그 다음에 채우기 뭐예요? 여기 채우기 색을 흰색으로 바꾸라고 했고 그 다음에 테두리는 검정이겠죠. 검정. 그리고 그림자를 오프셋 오른쪽으로 하래요. 이렇게 해놓고 나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써주시면 됩니다. 여기에다가 국내 OTT 가입자 수 추이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1번 여기 차트 제목에 대한 걸 확인을 하셨고 요 차트 영역과 그림 영역 해야 되죠. 차트 영역 여기입니다. 여기다 클릭을 해서 채우기 색을 뭐로 바꿔주래요? 노랑으로 바꿔주라 그랬고 그림 영역은 여기 안쪽이죠. 그림 영역의 색깔은 뭘로 바꿔준다? 흰색으로 바꿔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부분을 이제 잘 해주셔야 되겠죠. 요 부분을 잘해야 되는데 데이터 서식에서 전년 대비는 빨간색이에요. 근데 요 주황색인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그럼 이럴 땐 잘 보이는 계열을 선택을 하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계열 차트 종료 변경을 눌러주게 되면 이쪽에 전년 대비라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그죠? 전년 대비에 있는 차트 종료를 표시기는 꺾은 선형으로 바꿔주시고 어디로? 보조축으로. 여기 보조축으로 바꾸라고 나와 있죠? 이거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그런데 요 꺾은 선에 있는 요 표식 있죠? 요 표식 모양을 지금 다이아몬드 마르모 모양으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선택하신 다음에 계열 서식에 들어가서 요 채우기 요 표식 있죠? 표식 옵션에서 요 모양을 요걸로 바꿔주고 크기는 한 10 정도 뭐 8 정도 이렇게 변경을 해놔 주시면 됩니다. 요 표식을 선택하고 여기 채우기에
표식에 여기 와서 수정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 다 됐고요. 그 다음에 값표시 2024 여기죠. 2024의 시장 규모. 시장 규모는 얘를 말하네요. 한 번 더 눌러주면 얘만 선택이 되죠. 얘만 시장 규모에만 값을 표시를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 플러스에 들어가서 데이터 레이블 어디에다가 바깥쪽 끝에다가 하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6.1이 나왔어요. 그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고 이제 여기에다가 도형을 삽입을 해주시면 돼요. 요거는 이제 좀 이따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되는 게 여기가 검정이고 여기가 검정, 여기가 검정으로 되어 있고 요 값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좀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0, 1, 2, 3, 4는 맞아요. 그러면 여기에 선만 나와야 되니까 눌러서 요거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요쪽 부분도 클릭을 해서 윤곽선을 뭐로 바꿔요? 검정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요 부분도 윤곽선을 검정으로 바꿔주고 다시 축서식에 들어가서 요 값을 바꿔야 돼요. 0이죠. 맨 위에는 몇 %예요? 12%입니다. 12니까 0.12라고 쓰면 안 되죠. 0.11이라고 써야 되죠. %니까. 그리고 여기 얼마씩 커졌냐면 0하고 3이 나왔고 6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3씩 커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여러분들이 얼마를 써야 돼요? 0.03을 적어주시게 되면 그죠? 0.0, 3.0, 6.0, 9.0, 12.0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가 이쪽에 있는 축이 %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 값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헷갈려 버리면 큰일 나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가 12% 이렇게 쓰면 안 되고 0.12로 써주셔야 된다라는 거.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소수점 한 자리까지 나와 있죠. 만약에 안 나와 있다 그러면 요 아래쪽에 있는 표시 형식에 들어가서 요 백분율로 선택이 되어 있고 소수점 자릿수 2를 여기다 써주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원본에서 내용을 입력을 할 때 해놨기 때문에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도형을 넣어야 되니까 여기에서 지금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설명선 요겁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요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요 노란색 조절점을 이렇게 당겨 주시면은 되는 겁니다. 위로 이렇게 당겨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은 되겠죠. 크기를 조금만 더 이렇게 조절을 할게요. 그런데 요게 여러분들 여기 보시게 되면은 미세효과 파란강조 원위를 하라 그랬죠. 여기서 미세효과 파란강조 1 요거 해주셔야 되고 홈에 가서 굴림의 18까지 바꿔주셔야 돼요. 굴림의 18로 바꿔주셔야 되고 글씨가 가운데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정렬도 가운데 해주시고 나서 의미 있는 증가라고 내용을 써주시게 되면 표가 완전히 완성이 된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차트가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크기가 전체적으로 작은 것 같다 그러면 좀 늘려주셔도 되는데 그냥 이 모양 그대로 놔두셔도 됩니다. 그럼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고 우리가 이제 6번 마지막 6번 슬라이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서 4점 써주시고 OTT 그리고 서비스의 특징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도형 슬라이드를 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하셔야 되는 부분이 전체 글꼴이 요거다. 그리고 1번이 움직이고 2번이 움직여 주시면 된다라는 거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지에다가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놓으셔야 되는 게 뭐냐. 타선이 여기 있죠. 그 다음에 연결선 여기 나와 있죠. 글자 색깔 흰색이 들어가는 부분이 여기 있죠. 요 스마트 아트를 제외하고 도형에 글자색이 흰색이 들어가는 게 여기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좀 해놔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럼 먼저 바닥에 있는 걸 먼저 만들어 줄 건데요. 요거를 지우시고 얘를 지워 주시고 양쪽 모서리가 둥근 모양이죠. 그래서 우리 양쪽 모서리가 둥근 거 요거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0을 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0을 기점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너무 작게 만들어도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공간들이 너무 적어지면은 작업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 바닥에 있는 색깔을 다른 색상으로 하고 싶어요. 이렇게 해주시고 얘를 그대로 옆에 있는 것도 똑같으니까 이렇게 복사를 할 거예요. 그래서 복사를 해주시고 방향이 어떻게 됐어요?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좌우가 바뀌었고 여기에 파선이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이 파선을 넣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도형 윤곽선에 들어가서
여기 대시에 가서 요 파선으로 바꿔주시면 되고, 두께가 너무 얇은 것 같다 그러면 두께를 뭐 2와 4분의 1로 이렇게 바꿔주시게 되면은 눈에 띄게 이렇게 보입니다. 이 부분을 먼저 해결을 해 주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왼쪽부터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안 보여서 이쪽부터 이제 할게요. 이렇게 놓고, 그럼 맨 위에 있는 거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우리가 가서 현수막에 있는 겁니다. 그죠? 현수막에 있는 요거네요. 그죠? 요거를 너무 크지 않게 좀 얄싹하게 이렇게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래서 미세하게 움직이는 거는 방향키로 움직이는 게 가장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유연성하고 휴대 가능을 만들어 볼게요. 유연성은 대지 도형이에요. 칠각형 밑에 있는 거. 요 도형을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유연성이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요 휴대 가능은 우리 그 순서도의 마지막에 있는 도형이죠. 또 여기 가서 이렇게 그려주시게 되면은 휴대 가능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사이즈가 안 맞으니까 위에 거랑 같이 선택해서 이렇게 조절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얘하고 얘가 스마트 아트이기 때문에 스마트 아트를 먼저 나중에 하려고 얘하고 얘를 먼저 할게요. 그래서 밑에 있는 거는 지금 육각형이잖아요. 육각형을 눌러서 여기 아래쪽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은 되는 거예요. 그죠? 육각형을 좀 이 정도로 오게끔 크기가 잘 맞춰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는 좀 다른 색깔로 바꿔보도록 할 거고요. 요 전송 방식도 아예 넣어주는 게 좋겠죠. 얘는 블록 화살표에 있겠네요. 요거예요. 그죠? 요거를 요렇게 그려주셔서 이 도형의 모양이 요 노란색 조절점 요거 보이죠? 요렇게 당겨요. 당겨서 조절을 해주시고, 전송 방식이라고 써주신 다음에 요 회전축으로 이렇게 돌린 거예요. 그죠? 돌려서 이런 모양이 나왔다. 너무 크면은 좀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갖다가 넣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만들어 놓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를 만들어 주면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뭐를, 요 스마트 아트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휴대 가능은 조금 더 내리고, 그죠? 이렇게 조금 더 내려주고, 유연성도 조금만 더 내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요 스마트 아트 두 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요 삽입에 가서 요 스마트 아트 눌러 주시게 되면은 요거는 이제 주경 같아요. 여기에 가서 요런 거 이제 선택을 하실 때 선이 가느다란 거잖아요. 얘예요, 얘. 그죠? 무지야 주경으로 요 만들어 주신 다음에 확인 버튼을 눌러 주시고, 하나가 필요 없죠. 그래서 하나 눌러서 딜리트 키 눌러서 지워 주시고, 요 가장자리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여러분들이 요 3차원 벽돌이에요. 그래서 요 색은 저는 그냥 첫 번째 거 눌러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3차원 벽돌 요겁니다. 요걸로 바꿔놔 주신 다음에 요게 글꼴이 도듬에 홈에 가서 도듬에 18로 바꿀 거예요. 도듬에 18로 바꿔주시고, 글자 색깔이 지금 무슨 색깔이에요? 검정입니다. 검정으로 바꿔주시고, 여기다 이제 내용을 쓸 거예요. 스마트 아트에서 엔터를 누를 때는 그냥 엔터 누르지 마시고 시프트 엔터 눌러요. 그래야 많이 벌어지지가 않습니다. 노트북, 그 다음에 여기다가 태블릿, 그리고 여기다가 스마트 TV 써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시프트 엔터 눌러서 TV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고요. 요거 줄일 때는 이쪽이 빈 공간이 많으니까요. 빈 공간을 먼저 없애요. 이쪽을 먼저 줄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빈 공간을 좀 줄여서 조금 더 줄여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모서리 부분에서 천천히 줄여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너무 크면 안 되게,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줄여주신 다음에 이게 사이즈가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되면 얼추 들어간 것 같네요. 근데 너무 줄이면 이게 글씨가 바뀌어 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 정도 크기로 그냥 놔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더 가급적이면 스마트 아트 만들었던 이런 격자점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선택할 때 좋으니까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삽입에 가서 스마트 아트 눌러주시고, 요거는 이제 프로세스형이 있을 것 같아요. 한 줄로 되어 있는 거니까. 여기 있죠. 많이 나왔던 유형이니까 요거 선택해 주시고, 그리고 얘도 색 변경 첫 번째 거 그냥 누를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3차원 만화예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3차원의 만화다. 광택, 그 다음에 경사 만화죠.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 또 마찬가지로 도둠에 가서 18로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여기다 내용을 써줍니다. 인터넷 그리고 여기는 뭐다? 케이블이다. 케이블. 그리고 나서 여기도 위에 아래가 이제 또 내용 빈 공간이 많으니까 이렇게 조절을 한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줄여주시면 돼요. 줄여서 여기 안에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완성이 된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하시게 되면은 여기 문제 보면은 그룹을 하고 애니메이션을 넣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가서 전체를 바깥쪽부터 쭉 드래그를 해요. 좀 이렇게 넘어와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넘어와서 선택을 해주시고 여기는 스마트 아트가 선택이 됐는지 이 모양을 봐주셔야 되고 맨 바닥에 있는 이 도형이 선택이 됐는지를 좀 봐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도둠에 18 바꿔야 돼요. 스마트 아트에 있는 글꼴은 바꿨지만 도형에 있는 글꼴은 안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도둠에 18 해주시고 그리고 나서 정렬에 가서 뭐를 한다? 그룹을 한다. 그룹을 지정을 하면 이 격자점들이 이제 어떻게 돼요? 없어지죠. 이렇게 해놓고 나서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뭘로? 날아오기. 요 날아오기. 어느 쪽에서 날아온다? 오른쪽에서. 그죠? 이렇게 하나로 날아와야지만 잘 만들어 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도형을 보도록 할게요. 여기는 이제 다 도형만 나와 있는 거죠. 요 OTT 장점은 요게 이제 이런 거를 한번 세보는 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8포인트 별이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 도형에 가서 8포인트 별을 눌러주시는 거예요. 8 있죠? 그 대신 약간 납작해요. 그죠? 납작하게 우리가 8포인트 별을 만들어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OTT 장점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 경제성은 요거는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이죠. 요거 도형이 방향이 바뀐 거예요. 이렇게 그려주시고 좌우를 어떻게 한다? 대칭한다. 그런데 색깔이 좀 진한 색으로 해주셔야 글자 색깔을 뭐로 바꿔도 흰색으로 바꿔도 보이겠죠. 그래서 미리 흰색으로 변경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 나중에 해야지 하면 안 됩니다. 미리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양한 기기. 요 다양한 기기 여러분들 도형 선택 잘 하셔야 되는데 저 도형을 순서도에 있는 도형으로 하시면 안 돼요. 요거 물결이에요. 물결. 요거. 근데 이걸로 하시면 안 돼요. 순서도에 있는 거. 여러분들 요거는 이거가 아닙니다. 얘로 해주시는 거예요. 얘. 그죠? 여기 별미 현수막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얘를 선택을 해주셔서 옆에다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겠죠. 사이즈도 그러니까 방향도 맞는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해주셔서 다양한 기기라고 써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주시고 요 맞춤 서비스하고 요 다양한 콘텐츠는 같은 도형이죠. 근데 여러분들 요것도 잘 보아야 되는 게 여기랑 요랑 색깔이 달라요. 그래서 이건 순서도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우리 여기 기본 도형에 있는 원통형으로 해주셔야 돼요. 요걸로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제가 요거 색깔을 다른 걸로 좀 한번 비교가 되게끔 한번 다른 걸로 바꿔보면 위아래가 이렇게 달라야 돼요. 그죠? 이거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순서도에 있는 걸로 만약에 한다. 이 순서도에 있는 얘로 이제 하잖아요. 그 얘는 색깔이 같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거 아닙니다. 여기다 해주시고 복사를 한 다음에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얘네들 크기를 조금 더 키워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요 정도 크기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옆으로 좀 이동하고 얘도 조금 더 키워주시고 이렇게 얘는 너무 크니까 좀 줄이고 옆으로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어떻게 돼야 돼요? 위아래로 상하로 뒤집어야 돼요. 이런 모양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여기다가는 맞춤 서비스를 쓰면 되지만 얘는 회전축이 아래로 내려갔으니까 글씨를 쓰면 글씨가 뒤집어지기 때문에 요 글상자로 만들어 놓고 거기 안에다가 다양한 콘텐츠라고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요거 가운데 정렬해 주시면은 이렇게 들어갑니다. 너무 위에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아래로 좀 내려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해놔 주시면 되고 그 다음 약정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저 도형은 우리 순서도에 또 있죠. 여기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입니다. 그죠? 이렇게 놓고선 아래로 쭉 당겨 주시고 얘는 약정 없음. 그렇죠? 여러분들 이런 거 색깔 안 바꾸셔도 돼요. 도형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요 시은해지라고 하는 요 도형도 순서도에 있어요. 요것도 순서도에 가서 보시게 되면은 요 도형이에요. 요게 요 도형이 좀 길어진 거야. 길어져서 또 좌우 대칭까지 또 한 거네요. 그죠? 좌우 대칭. 시운해지라고 해주시면은
이런 모양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 도형은 또 아까 했던 어떤 거야? 순서도 마지막에 있는 요 도형이죠? 요거를 이렇게 쭉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좀 길게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좌우를 뒤집었어요. 좌우가 뒤집어졌는지 확인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띄어쓰기 하고 단점을 적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띄어쓰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죠? 이렇게 띄어쓰기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의존성이라고 하는 거 여기 연결선 들어가 있죠. 그래서 요 의존성이라고 하는 도형은 지금 어디에 있냐면 요것도 순서도에 있는 도형 같아요. 요거 같은데 순서도에 있는 요 도형으로 얘를 눌러서 이렇게 길게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쪽에다가 하나 만들어주고 얘를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아래쪽에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얘를 먼저 만들고 얘를 만들어준 다음에 얘를 좌우 대칭하면 되겠어요. 좌우 대칭. 이런 모양으로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이즈가 조금 더 늘어나야 될 것 같다 그러면 두 개를 같이 지정하고 크기를 늘려야 돼요. 이렇게 포개지는 부분을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로 조금만 내려서 조절을 해놔 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죠? 요 도형 같은데 만약에 우리가 요게 이제 평행사변형 요 도형이 있잖아요. 요 도형으로 우리가 이렇게 그려서 이렇게 만들어 주고 요 조절점 요거 있잖아요. 요걸로 해서 이렇게 줄여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양으로 얘가 기울기가 조절이 되는 거니까. 그죠? 이렇게 요 평행사변형으로 해서 기울기를 더 조절을 해서 작업을 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얘는 뭐다? 좌우 대칭이다. 이런 모양으로. 왜냐면 더 많이 좀 기울어진 것 같아서. 그리고 나서 얘도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좌우 대칭하면 이런 모양 나오죠? 여러분들이 좀 기울어지는 각도가 더 많아지게 하려고 한다 그러면 순서도에 있는 도형은 뭐가 없어요? 저게 없죠. 어떤 게 노란색 조절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 사각 기본 도형에 있는 건 조절점이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고 유해 정보 그리고 얘는 뭐다? 의존성이다.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요 연결선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연결선이 곡선이에요. 이쪽에다가 한번 눌러주시고 요 정도에다가 눌러주고 그 다음에 끝에를 당겨서 여기다 갖다 넣어주면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연결선은 양쪽에 다 뭐가 있어야 돼요? 녹색 조절점이 나와야 돼요. 색깔을 검정 그리고 두께를 좀 2와 4분의 1로 두껍게 만들어 주시고 끝이 동글동글한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하살표를 동글동글한 걸로 변경을 해 주셔야지만 이런 모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얘네들도 마찬가지예요. 한꺼번에 다 드래그를 해주셔서 또 뭐를 바꿔야 돼요? 글꼴을 도둠으로 바꿔야 돼요. 이 글꼴을 바꿨을 때 도형의 크기에 맞지 않아서 글씨가 아래로 내려가거나 그러면 도형의 크기를 조절을 해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뭐 해야 돼요? 그룹해야 돼요. 그룹을 하고 나서 뭐를 해주신다? 요 애니메이션 넣어주는 겁니다. 애니메이션에 들어가서 그다음 뭐 해야 돼요? 회전.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완성이 된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다 하면 여러분들 반드시 뭐 눌러야 돼요? 요 저장 버튼 눌러 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A형을 풀었고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는 또 B형, C형을 또 업로드를 할 거니까요. 여러분들이 요 A형 연습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나중에 업로드 되는 B형과 C형도 연습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고생하셨습니다. 안녕.